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사용 로그. 책에 보면 사용 로그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시 10인 10인 1 아니고 10인 로그, 이걸 사용 로그라고 한대요. 상용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로그, 그래서 사용 로그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시 10인 로그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그 10에 뭐 A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때 우리 보통 10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A라고만 씁니다. 그래서 미시 써 있지 않으면 10이 생략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10을 생략해서 쓰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거듭 제곱근 앞에 루트 3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도 많이 쓰니까 그냥 안 쓰면 2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사용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미시 12인 녀석을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10은 그냥 안 쓰기로 한 거예요. 미시 안 써 있다 그러면 10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왜 미시 10인 게 통상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진법수라는 거 알고 있나요? 혹시 10진법 뭔지 알고 있습니까? 이거 그거 할 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진법이 뭔지 아나요? 디지털 얘기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가 계산이 빠른 이유는 이진법이어서. 이진법은 뭔데? 0하고 1로만 이루어진 거. 정확히 무슨 얘기냐면, 한 자리가 2가 되면 자릿수가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숫자는 10진법이거든요. 1의 자리 생각해보면 1, 2, 3, 4, 5, 6, 7, 8, 9 하고 10이 될 때 얘는 다시 0으로 바뀌죠. 그럼 앞자리가 하나 커지는 거잖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될 때 여기가 10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자리가 하나 커지고 얘가 0으로 바뀐다고요. 그죠? 그래서 한 자리에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10개 있어서 10진법이라고 해요. 0부터 9까지. 그러니까 디지털이 계산이 빠른 이유는 한 자리에 쓸 수 있는 숫자가 두 개밖에 없어요. 0하고 1. 0 다음에 1, 그 다음에는 2가 아니고 1, 0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1, 1이 되고, 그 다음은 1, 2가 안 되지. 얘 0으로 바뀌고 얘 하나 커져야 되죠. 얘가 2가 되는데 안 되잖아. 0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이 된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생긴 게 이진법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쓰는 숫자가 10진법이기 때문에 미시 10인 녀석을 상용 로그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라는 거예요. 듣기 괴로워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들을 수도 있죠? 진짜 나 이렇게까지 심하게 목이 아파본 적이 처음이야. 어쩔 수 없지. 아무튼 그런데 우리 책에는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없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에 없는 표현을 제가 하나 쓸 텐데, 숫자 한번 얘기해줘. 7이요. 8, 3, 7, 8, 3, 78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 783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때 7.83 곱하기 10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7.83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하고요. 10의 제곱을 10의 거듭 제곱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어떤 자연수를, 꼭 자연수 아니어도 돼요. 어떤 숫자를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유효 숫자라는 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이 숫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맨 앞에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3. 근데 그걸 나타낼 때 7 다음에 8 다음에 3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쓸 때 7 하고 소수점 찍어요. 나머지는 다 소수점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7830이라는 숫자가 있다고 봐요. 이 숫자의 유효숫자 뭐예요? 얘도 7.83이에요. 7.83 곱하기 10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라는 건 뭐가 됐든지 간에 맨 앞에 숫자 하나 쓰고, 0 아닌 숫자 1에서 9까지의 숫자를 쓰고 점 찍고 나머지는 다 소수점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 소수점의 위치는 얘는 3 뒤에가 소수점인 거잖아요. 그죠? 얘는 3 뒤에가 소수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수점의 위치를
10의 거듭제곱 가지고 정해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0.0783 이렇게 생겼대요. 그럼 얘는요. 이 녀석의 유효 숫자도 7.83이에요. 이 앞에 있는 00은 소수점 때문에 자리 차지하려고 있는 거잖아. 실제로 이 숫자가 의미 있는 건 7부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유효 숫자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뒤에 10의 거듭제곱으로 뭐 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와야죠. 두 칸 앞으로 가야 소수점이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어떤 숫자든지 간에 이렇게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고, 유효 숫자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숫자의 구조, 숫자의 구성, 이 숫자가 어떤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유효 숫자가 하는 일이야. 표현하는 방법은 1에서 9까지의 숫자, 점, 나머지 소수. 오케이? 그러니까 유효 숫자가 제일 작으면, 제일 작은 유효 숫자는 뭐겠어요? 1이에요, 1. 1.0000 이게 제일 작은 거야. 그거보다 더 작은 0.999가 되면 점을 뒤로 하나 밀어야 돼요. 9.999가 돼야 돼. 그리고 얘가 하나 줄어들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를 들어서 999가 있어. 그 다음에 1000이 온다고요. 우리는 1이 더했으니까 커졌구나 알잖아요. 이것의 유효 숫자는 9.99예요. 그리고 10의 제곱 이렇게 생겼겠지. 이 녀석의 유효 숫자는 10.0이 아니라고요. 10이 아니라 1.00으로 바뀌어요. 즉 1로 바뀐다고. 그리고 나서 뒤에 10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숫자 앞에 무조건 하나만 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책에는 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자고요. 좀 이따 책에서 같이 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유효 숫자는 다시 숫자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표현하는 거. 그 다음 10의 거듭 제곱은 소수점의 위치. 조금 더 구체적으로라면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혹은 소수점 아래로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유효 숫자가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뭐 할 거냐면 미시 11 로그를 취해 볼 거예요. 이 얘기 하다 말았어. 유효 숫자 제일 작은 거, 그래서 뭐라고요? 1이라고요. 이거 제일 크면 9.9999999까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커도 10보다는 작을 거예요. 10이 되는 순간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1.0으로 바뀔 거니까. 오케이? 10의 거듭 제곱이라는 건 10 위에 요 위에 누가 올라가요? 정수 올라가게 되죠. 그죠? 10의 제곱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얘처럼 세제곱이 올라갈 수도 있고, 얘처럼 마이너스 2가 올라갈 수도 있고. 혹시 그냥 진짜로 7.83이라는 숫자가 있었으면 얘는 유효 숫자 7.83에 거듭 제곱이 10의 영승인 거야, 그냥. 그죠? 소수점이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건 유효 숫자라는 건 1 이상이고 10보다 작아요. 그리고 10의 거듭 제곱 위에 정수가 올라가요. 이 정도를 기억한 상태에서 이제 양변에 사용 로그를 씌워 볼 거예요. 사용 로그를 씌운다는 건 미시 10인 로그를 씌우겠다 그런 뜻이야. 미시 10인 로그를 씌워 보면 로그 783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요거는요. 로그 7.83 더하기로 바뀌어요. 로그 10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요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뀐 거야. 미시 10인 로그니까 미시 10을 안 쓴 거고요. 근데 쓰고 나서 보면 얘는 어때요? 이 얼마야? 로그 10의 제곱이니까 계산하면 얼마다? 미시 10이니까 2겠지. 로그 10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2가 되고요. 요 녀석은 로그 7.83이라는 건, 기다려봐요. 이따 다시 볼 건데 어디 있을까? 뭐라고요? 7.83? 7.8 8938 0.8938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면 2.893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자, 이 0.8938이라는 건 생각해보면 로그 7.83이야. 유효 숫자에다가 사용 로그를 씌운 게 요 녀석인데,
유효 숫자는 1보다는 크거든요.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로그 유효 숫자. 그럼 로그 1보다는 크겠죠? 로그 10보다는 작겠죠? 로그 1이 얼마예요? 로그 1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치? 진수가 1이면 무조건 빵. 로그 10은 얼마예요? 1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효 숫자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운 건 0 이상이고 1 미만이야.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 0 이상이고 1 미만이니까. 그럼 10의 거듭제곱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우면 얘는 정수가 떨어지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유효 숫자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우면 0. 얼마 하는 소수 부분이 생겨나요. 그리고 얘는 10의 제곱에서 내려온 정수 부분 이렇게 생겼는데 이 소수 부분은 우리가 계산을 못해요. 손으로. 그지? 10을 요만큼 곱하면 7.83이 되는데 우리가 계산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로 미리 다 찾아 놓은 표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책 제일 뒤에 548쪽이에요. 548쪽에 보시면 상용 로그 표라고 있죠. 그 상용 로그 표에서 7.83을 찾는 방법은 일단 왼쪽 선에서 7.8을 먼저 찾아요. 7.8 이쪽에 있죠. 그리고 3은 어디 있냐면 요 위에서 자 7.8에서 7.8에 0, 1, 2, 3 가시면 .8938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상용 로그 표를 읽는 거예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수학 원책 모든 책엔 이게 다 있어요. RPM 뒤에도 요거 있고요. 뭐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거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상용 로그 표는 어떤 문제집이든 어떤 책이든 어떤 참고서든 다 들어있거든요. 당연히 표 안에 있는 숫자 다 똑같은데 이렇게 다 소수점 4자리까지만 줘요. 근사값이거든요. 이거 당연히 무리수니까 무한소수예요. 끝나지 않는 숫자인데 그냥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4자리까지만 줍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래서 7.83이라는 유효 숫자에 상용 로그를 씌우면 0.8938이라는 값을 갖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그 783은 2.8938이라는 숫자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옆에 있는 7830도 볼게요. 얘도 상용 로그 씌워볼 거예요. 로그 7830. 그럼 얘는 로그 7.83 더하기 로그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 얼마라고요? 0.8938이었다고요? 얘 얼마라고요? 이렇게 생각했죠? 그거 계산하면 3.8938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둘이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소수 부분이 똑같죠?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건 사실은 로그 씌우기 전에도 알았지. 뭐가 똑같은데? 유효 숫자가 똑같지. 숫자의 구성이 똑같잖아요. 숫자의 구조가 똑같잖아요. 맨 앞에 7, 그 다음에 8. 이 목소리를 듣고도 잠이 온단 말이야. 맨 앞에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3. 그 구조가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상용 로그를 씌우면 소수 부분이 똑같이 생겼어요. 주워. 이따 잠깐 키세요. 이따 화면 켜도 돼. 그리고 보면 정수 부분은 약간 다르죠.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그럼 이 정수 부분은 어디서 온 건데? 10의 거듭제곱에서 온 거잖아요. 10의 거듭제곱 뭐를 판단하는 거라고요? 소수점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2점 어쩌고 저쩌고인 걸로 봐선 요 2는 10의 제곱에서부터 온 거야. 3점 어쩌고 저쩌고인 걸로 봐선 10의 세제곱에서부터 온 거야. 이해되죠? 출처를 기억해야 돼. 이거 단순하게 외우시면 나중에 까먹어요. 그래서 책에 없지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야. 기억해야 돼. 2점 어쩌고 저쩌고니까 10의 제곱에서부터 온 거야. 그럼 원래 유효 숫자라는 건 소수점 앞에 숫자가 하나 있었어요. 7이라는 유효 숫자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 10의 제곱이 붙었으면 얘가 뒤로 두 칸 더 가야 되죠.
총 몇 자리 숫자가 된다? 세 자리 숫자가 된다. 정수 부분이 2야. 어떤 숫자에 사용록으로 씌웠더니 정수 부분이 2야. 그 말은 원래 저 숫자 뭐였다? 세 자리 숫자였다. 유효 숫자 곱하기 10의 제곱이 붙어 있었을 테니까. 어떤 숫자에 사용록을 씌웠더니 3점 얼마 얼마래. 그럼 이건 몇 자리 숫자였을 거다? 네 자리 숫자였을 거다. 왜? 유효 숫자에 10의 세제곱이 붙은 거니까. 유효 숫자는 원래 하나가 있었거든. 소수점 앞에. 그거 뒤로 3칸이 밀렸기 때문에 총 4자리 숫자가 됐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들어가고 있죠? 그럼 하나 더 퀴즈. 어떤 숫자에 내가 사용록으로 씌웠더니 5.8938 이렇게 생겼대. 이 x는 뭐다? x라는 숫자는 뭘 것 같아요? 일단 앞에 있는 애들이랑 8938 똑같지? 소수 부분이 0.8938로 똑같죠?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건 유효 숫자가 똑같다는 거야. 숫자의 구조가 똑같다는 이야기라고요. 맨 앞에 7이 와요. 그 다음에 8이 오고 그 다음에 3이 온대. 근데 이거 몇 자리 숫자래? 6자리 숫자래. 뒤에 공이 몇 개 더 와야 돼요? 3개가 더 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정확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효 숫자는 7.83이고 이 뒤에 10의 5제곱이 왔다 그 얘기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7 다음에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밀려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78만 3천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진다. 그런 소리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떤 숫자에다가 사용록을 씌우면 그것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몇 자리 숫자인지 여기서부터 오는 거니까 소수 부분이 하는 역할은 숫자의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쓰는 숫자가 10진법이야. 그래서 소수점의 위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시 10인 녀석을 사용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하나만 더. 똑같이 유효 숫자가 7.83인데 이번엔 아까 했던 0.0783 이렇게 생긴 녀석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효 숫자는 똑같이 7.83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소수점이 지금 여기서 앞으로 여기서 2개 가야 되니까 그죠? 얘도 사용록으로 씌워보면 로그 0.0783이죠. 로그 7.83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게 얼마라고요? 0.8938 얘는 얼마예요?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겠죠. 그지?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106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8938 빼기 2니까 1062가 맞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드는 생각은 이거야. 아니 얘도 유효 숫자가 7.83이고 얘도 유효 숫자가 7.83인데 이놈 소수 부분은 8938이고 이놈 소수 부분은 106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값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걸 쳐다보고 아 이거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고 소수 부분이 0.16106이야 라고 하지 않아요.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1062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용로그의 소수 부분이라는 건 항상 0 이상이고 1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10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소수 부분이 1062이긴 한데 0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라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0 이상이고 1 미만이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계산한 결과대로 하자면 0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값은 이게 맞지만 소수 부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106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정수한테서 1을 떼와야 돼.
그래서 정수가 오히려 하나 작아지고요. 1 빼기 0.1062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야 돼. 즉 계산한 결과 뭐가 된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0.8938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도 역시나 똑같이 0.8938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 상용 로그를 씌워서 소수 부분이 같은 애들은 숫자의 구조가 다 똑같은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고 싶은 건데, 우리는 아까처럼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고요. 상용 로그 씌우는 의미가 없다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계산한 결과가 0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 나왔으면 정수가 하나 작아지고 정수 부분에서 1을 떼와서 얘를 0보다 큰 소수 부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소수 부분을 찾은 거다, 그런 소리야. 이해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쓰고 거의 많은데 약간 계산 덜한 것 같은 찝찝함이 남잖아요. 그래서 옛날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8938을 마이너스 2 대신에 요 위에다 뚜껑을 얹어요. 8938 이렇게 써놓은 책도 어쩌면 볼 수도 있어요. 바이블이나 RPM 이렇게 안 써요. 요즘 여러분이 보는 책을 다 여기까지만 쓰고 말아요. 근데 혹시 이렇게 생긴 책 보면 당황하지 마시고, 아 이건 마이너스 2 더하기 0.8938이라는 소리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볼 일은 없으니까 지금 당장 기억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 어떤 숫자에 상은호를 씌웠더니 마이너스 0.1061에 마이너스 0.1061에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야. 0 아니야.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0.8938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저 y라는 숫자는 누구였을 거라고요? 숫자의 구조는 7.83이에요. 그런데 10의 거듭제곱으로 누가 와 있었다고?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 와 있었다고. 소수점이 앞으로 하나 나가야 되니까 0.783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오케이? 저렇게 찾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상용 로그를 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책 잠깐 보고 갈게요. 책의 밑줄 몇 개 긋고 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히터를 잠깐 꺼줄래? 제일 첫 번째 보시면 그냥 요것만 딱 볼게요. 미술 10으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보통 미술 생략해서 로그 n 이렇게 나타냅니다. 새로 표기하는 방법이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이 책의 부록에 있는 이라는 줄 보이죠? 그 줄에 보시면 상용 로그 표라는 용어 있어요. 상용 로그 표에다가 표시 좀 해두고요. 그 뒤에 보시면 1.00에서 9.99까지의 수와 상용 로그의 값을 소수 아래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표와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근사값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 예전에 어느 학교 시험에서 보통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문제 풀면 알겠지만 쓰이는 부분의 표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본래 문제에서 주거든요. 어떤 학교에서 그냥 표 전체를 줬어요. 요만큼만 주면 애들이 대충 눈치채서 풀잖아. 아예 모르게 표 통째로 줘버렸어. 그래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표 보는 방법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옆에 와서 보시면 여기 따라서라는 글자 보이나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상용 로그 표에 나와 있지 않은 양수의 상용 로그 값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의 범위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용하면 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썼던 783이라는 숫자는 맨 처음에 예시로 들었던 숫자가 이거였잖아요. 783. 얘는 상용 로그 표에는 1.00에서부터 9.99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지? 근데 이 783은 어떻게 계산했어? 7.83 곱하기 10의 제곱 가지고 계산했다고요. 그래서 요 녀석의 유효 숫자, 요 녀석의 상용 로그 값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건 이거 이용하라는 거야. 783이라는 숫자를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요 유효 숫자에 해당하는 건 사용 로그 표에 있으니까 요 녀석 찾아가지고 2를 더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걔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65페이지로 바로 갈게요.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옛날에는 이것도 그냥 듣고 흘리셔도 돼요.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지표라고 따로 불렀고요. 사용 로그의 소수 부분을 가수라고 따로 불렀거든요. 아주 옛날 책에는 저런 표현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 볼 책에는 거의 없고 대신에 학원에 쓰는 교재 중에 출제 조망 이런 데 보면 아직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나 보면 뭐라고? 약간 그때 가서 다시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그 페이지에 보시면 임의의 양수 n은 a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1 이상 10 미만의 수와 지수가 정수인 10의 거듭제곱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1 이상 10 미만의 수를 뭐라고 할 거라고요? 여기다 뜯어가지고 쓸 거야. 요 A가 지금 1 이상 10 미만의 수라면서 A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 A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가? 유효 숫자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어떤 양수든지 간에 유효 숫자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 밑에 계속해서 양변의 상용로그를 취하면 이제 로그 n이라는 건 n 더하기 로그 a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수 n을 로그 n의 정수 부분, 로그 a를 로그 n의 소수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로그 n의 소수 부분, 로그 a의 범위는 0 이상이고 1 미만이다. 아까 칠판에 다 써서 했던 얘기예요. 그죠? 다시 보면 이거였다고요. 783이라는 건 7.83에 10의 제곱 이렇게 곱한 건데 이 녀석이 유효 숫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였고요. 유효 숫자는 1 이상이고 1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상용로그를 씌우면 0 이상이고 1 미만의 값만 갖는다고요. 그래서 우리 얘를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요. 그죠? 그리고 이 10의 제곱 얘는 10의 거듭 제곱인데 여기에다 로그 씌우시면 이 지수가 그냥 내려오는 거니까 이 녀석이 정수 부분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였다고요. 그죠? 그거 이제 말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 밑에서부터 보시면 예제들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읽어보실 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숫자 가지고 예를 들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783 가지고 제가 설명했는데 얘는 또 다른 숫자 가지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넘어가서 67쪽 보겠습니다. 67쪽 보시면 3번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뒷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여기 먼저 1번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의 성질이라고 나오죠. 이 상용로그 정수 부분은 원래 뭐 하는 녀석이었다고요?
10의 거듭 제곱에 여기 있었던 녀석이 밑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는 이제 그 소수점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녀석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면 몇 자리 숫자인지를 알려주는 거였다고요. 그죠? 아까 이거 사용으로 씌웠더니 2.8938이었어. 그죠? 2점 얼마였다는 건 10의 제곱이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세 자리 숫자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거라고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 보시면 표 바로 밑에 이와 같이 상용로그의 진수가 1보다 클 때 진수의 정수 부분이 몇 자리 수냐에 따라서 상용로그 정수 부분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진수가 1보다 크다는 건 여기 오는 이게 얘가 지금 1보다 크다는 이야기인 거니까 요 녀석이 10의 0제곱보다는 크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요게 로마자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상용로그의 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진수의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정수 부분이 결정된다는 걸 알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다시 보면 이 얘기라고요. 아이고. 아까 예를 들었던 숫자로 783 상용로그 씌우면 2.8938 이렇게 생겼다고요. 로그 0.0783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0.8938 이렇게 생겼었다고요.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양수야, 2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세 자리 숫자다.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래요. 그 무슨 얘기다? 소수점 아래로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이걸 관점을 거꾸로 얘기한 거거든요. 얘는 책에서는 뭐라고 한 거냐면, 진수가 1보다 큰 숫자냐, 진수가 1보다 작은 숫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거야. 진수가 1보다 큰 숫자면 자릿수에 따라서 정수 부분이 결정이 나고, 진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녀석이라면 소수점 아래로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수 부분이 결정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거꾸로 예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수 부분이 0보다 크다는 건 몇 자리 숫자인지 알려주는 거고, 정수 부분이 0보다 작다는 건 소수점 아래로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를 알려주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됐어?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하는 역할이고요. 어쨌든 한꺼번에 퉁쳐서 말하자면 소수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2번 상용로그 소수 부분의 성질. 얘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형광펜 쳐져 있는데 상용로그에 진수의 숫자의 배열이 같고 소수점의 위치만 다를 때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은 모두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다? 유효 숫자가 같다는 소리니까. 그죠? 소수점의 위치만 다르다는 건 유효 숫자가 같다는 걸 의미하는 거다, 그 소리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 개념 콕콕 문제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 같이 1번부터 칠판 보고 봅시다. 첫 번째로 1번 로그 2가 0.3010, 로그 3이 0.4772라고 나왔어요. 로그 4를 물어봤어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얘 찾아보라는 거야. 로그 4 얼마일 것 같아요? 로그 2가 이거고요. 로그 3이 이거예요. 표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그 4 얼마일 것 같아요? 로그 4는 어떻게 찾으면 좋아요? 말해도 돼. 로그 4 얼마다? 어떻게 찾으시면 돼요? 아, 이건 로그 2를 제곱하면 4잖아. 로그 4
로그 4라는 건 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 2는 앞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얼마다? 0.6020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거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많이 보게 될 녀석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근데 이 로그 4가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하다고 해도 책에서는 로그 4를 주지 않아요. 로그 2만 줘요. 그 로그 2를 가지고 로그 4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상용로그 표 찾아보면 로그 4 얼마인지 찾아보세요. 표에서. 로그 4 얼마예요? 0. 얼마라고 나와요? 왜 아무도 답이 없지? 4.00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6021이라고 나오죠. 6020 아니고 6021이라고 나오잖아요. 실제로 상용어 표에서는 로그 4를 0.6021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여러분 문제 다 이거밖에 안 주거든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로그 4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60202호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자료만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로그 4가 필요한 순간이 와도 여러분한테 로그 4가 얼마인지 상용어고 표 전체를 주지 않을 거라고요. 이것만 줄 거라고요. 이거 두 배에서 찾는 거니까 이거 6020이다 라고 대답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근사값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정도는 문제에서 알아서 다 조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야 로그 1을 0.3으로 계산해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문제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야. 주어진 거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로그 5는 이제 어떡할래요? 로그 2 나와 있고 로그 3 나와 있어. 로그 5는 어떻게 해? 뭘 더해? 5는 2하고 3하고 더하는 건 더하는 건데 야 진수 안에서 더하기는 방법이 없지. 그럼 로그 6은 어떻게 구하려고? 이거 비슷한 거를 우리 그냥 로그 할 때도 한번 한 적 있었는데 내가 기억하는 게 이거야. 로그 2를 A라고 하고 로그 3을 B라고 했을 때 뭐 어쩌고 저쩌고 표현하세요 하는 문제 있었거든요. 아이 됐어. 미시 안 써있죠? 미시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그럼 로그 2랑 로그 3이죠. 하나 또 쓸 수 있지. 누구? 로그 10. 로그 10은 얼마? 1. 그죠? 안 써있지만 로그 10이 1.0000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저거 가지고 이거 표현하라는 이야기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2하고 3하고 10 가지고 5 표현하려면 2분의 10 하면 되지. 그지? 그러니까 로그 5라는 건 로그 2분의 10이고요. 이건 로그 10에서 로그 2를 빼는 거잖아. 로그 10은 1이고요. 로그 2는 0.3010이고요. 그 둘이 뺄 거니까 0.6990 이렇게 생겼다고요. 오케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6은요? 둘이 더하면 되죠. 이건 2랑 3을 곱한 거니까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하면 그냥 로그 6이 되겠죠. 둘이 더해보면 0.7781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8은 로그 7은 왜 안 물어보나요? 로그 7은 이거 가지고 못 찾아요. 7은 소수잖아. 그죠? 그래서 7은 찾을 수가 없고요. 혹시 필요하면 로그 7은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요. 재미있어 한번 찾아볼까요? 로그 7은 얼마니? 이렇게 자신 없이 말해. 0.8451. 그죠? 필요하면 문제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외워질 텐데 로그 7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로그 2랑 3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말하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외워지거든요. 이게 혹시 시험 볼 때까지 로그 2랑 로그 3이 외워지지 않았다. 그건 공부를 별로 안 했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는 내가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하도 많이 써서 외워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로그 8은 얼마겠어요? 이거는 2의 세제곱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 3배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얘는 0.9030 이렇게 생겼죠. 로그 9는요? 3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0.954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되죠? 기억해 두시고요. 푸는 방법. 2번 로그 6.12가 0.7868이래요. 612에다 상위로그 씌우면 뭐 나오냐요? 뭐 나올 것 같아요? 요 녀석 유효 숫자 얼마? 612의 유효 숫자 얼마? 6.12. 10의 거듭제곱으로 뭐 오겠어요? 10의 제곱이 오겠죠. 6.12에 소수점 2개 밀려난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위로그 씌우 뭐 될 거다? 2.7868 이렇게 생겼을 거다. 숫자의 구조는 똑같잖아요. 소수 부분이 똑같아야 돼요. 자릿수만 달라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요 놈은요? 로그 0.0612. 유효 숫자 뭐다? 6.12. 10의 거듭제곱으로 지수에 뭐 와야 돼요? 마이너스 2가 와야지. 그러니까 얘는 계산하면 뭐다? 마이너스 2 더하기 0.7868 이렇게 올 거다. 실제로 계산을 완료하면 마이너스 1.213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가 답이야.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게 답이 맞아요. 마이너스 1.2132. 근데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 녀석 계산하니까 얘인데 그럼 이것의 소수 부분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얘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이해하죠? 무슨 얘기지? 계산한 결과는 이게 맞아요. 3번 로그 31이 저 따위로 생겼대요. 물어본 게 이거야. 로그 x가 3.4914래요. 로그 31이야. 31이라는 숫자는 유효 숫자가 뭐예요? 3.1이겠죠? 10의 거듭제곱이 1이잖아요. 그죠? 다시 내려와서 볼 거야. 로그 x래요. 얘는 유효 숫자에 해당하는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4914래요. 정수 부분이 3이래. 보니까 4914, 4914 똑같죠? 소수 부분이 똑같다는 건 무슨 얘기다? 유효 숫자가 같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x도 유효 숫자는 3.1일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10의 거듭제곱으로 누가 와야 돼요? 10의 세제곱이 와야죠. 3점 얼마니까. 그지? 그러니까 3에 하나, 둘, 셋 이렇게 310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말한 것처럼 3점 얼마니까 네 자리 숫자가 된 게 맞죠. 오케이?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라고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이거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5086 이러면 소수 부분이 0보다 작잖아요. 사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0보다 큰 거 대답해야 돼.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하나 줄어들고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에서 떼온 1을 더해가지고 0.4914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유효 숫자 뭐일 거다? 요 녀석이 유효 숫자 뭐일 거다? 3.1일 거다. 이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요? 소수점 아래로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x라는 건 3.1에다가 10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생긴 거니까 0.03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푸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헷갈리는 게 뭐냐면
3점 얼마니까 네 자리 숫자예요. 약간 안 맞죠? 3점 얼마야? 그럼 세 자리 숫자였으면 좋겠는데 3점 얼마니까 네 자리 숫자야. 아 근데 마이너스 2일 땐 또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예요. 이건 또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린다고요? 거꾸로 물어볼까? 세 자리 숫자야. 상용록을 씌우면 정수분이 얼마예요? 2여야 돼요. 4가 아니고. 오히려 저 때문에 헷갈려지나요? 10자리 숫자야. 상용록을 씌우면 정수 부분이 뭐 나와야 돼요? 9가 나와야 돼요. 그죠? 상용록을 씌웠더니 13.1이래. 몇 자리 숫자란 이야기예요? 어떤 숫자에 상용록으로 씌웠어? 로그 x가 13.1이야. 그럼 x는 몇 자리 숫자야? 14자리 숫자인 거야. 13.1이니까 10에 13제곱이 곱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0이 13개 붙어 있다고. 맨 앞에 다른 거 있고. 오케이? 완전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 풀다 보면 몇 번 틀리게 될 거예요. 그 얘기가 70페이지 눈으로만 잠깐 볼게요. 70페이지 보시면 바이블 포인트라고 있죠. 이 정수 부분 이야기하면서 몇 자리 숫자인지 이런 거 나타내는 건데 말한 것처럼 1번 보시면 정수 부분이 n자리 숫자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n-1이고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의 숫자가 나타나는 수 정수 부분이 -n이다.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옛날에는 지표 가수라는 용어가 있어서 좀 덜 헷갈렸는데 자 봐봐요. 여기서 말하는 정수 부분은 진수의 정수 부분이야. 요것의 정수 부분. 진수에 들어있는 정수 부분이 n자리이면 상용로그 전체의 정수 부분이 n-1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표현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의 숫자가 나타난다. 이거 관용적으로 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표현 자체를 아예 그냥 통으로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소수점 아래로 나올 때는 -n이나 n번째 자리나 똑같은데 양수일 때 좀 다르다는 거. 1 차이 난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는 엄청 헷갈릴 텐데 틀려보면 알아요. 자, 문제로 가봅시다. 첫 번째로 예제 4번.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x인 자연수 전체 x를 fx, 역수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y인 자연수 전체를 gy라고 할 거래요. f부터 볼까요? 상용로그를 씌워가지고 정수 부분도 살펴봤더니 x가 되더래요. 뭐 이 녀석을 a라고 볼까요? 이 자연수를 a라고 생각해봐요. a에다가 상용로그를 씌웠더니 정수 부분이 x라는 건 x에다가 뭘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얘는 x는 정수,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의 소수.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a가 이렇게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니까 로그 a 자체는 x 이상이면서 x 플러스 1 미만이다. 이렇게 표현하겠다고요. 이해되나요? 이 상용로그 문제를 풀 땐 이렇게 써서 푸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써서 푸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이렇게 써서 푸시는 게 좋죠. 이 a에다가 넣을 수 있는 자연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a만 남기고 로그를 떼고 싶어. 이걸 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지수로 다시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a라는 건 미세 10이 생략된 거니까 10의 x제곱 10의 x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10의 x제곱이 a고요. 10의 x 플러스 1제곱이 a다. 가지고 찾아내시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만들어지죠.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자연수 a의 개수가 몇 개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긴 등호가 있고 여긴 등호가 없죠. 이 안에 들어가는 개수 어떻게 세요? 여기서 요거 빼가지고 a에다 넣을 수 있는 개수 몇 개다? 10에 x 플러스 1에서 10의 x를 빼요. 그럼 얘는 9 곱하기 10의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10 곱하기 10의 x 얘는 그냥 10의 x 10 곱하기 10의 x랑 그냥 10의 x니까 빼면 9 곱하기 10의 x가 남아야죠. 그죠? 그래서 얘가 문제에서 말하는 fx가 됩니다. 오케이? gx는요? gy는요? 얘를 b라고 볼게요. 역수의 사용 로그의 정수가 y래요. 역수의 사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y래요. 되죠? 요거는 로그 b에다가 마이너스 붙은 거랑 똑같죠. b분의 1 뒤집으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y 부동호 방향 바뀌어요. 로그 b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b는 10의 마이너스 y제곱 10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의 개수 역시나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y에서 요거 뺄 거니까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요것도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y 빼기 1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얘가 더 작은 녀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gy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죠. 로그 f9 로그 g 빼기 3 f9는요 없을까? f9라는 건 9 곱하기 10의 9제곱이고요. 또 g의 마이너스 3이라는 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뭐 어차피 얘도 상용 로그고 얘도 상용 로그니까 g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로그의 g 마이너스 3분의 f9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냥 합쳐서 g 마이너스 3은 얘고요. f9는 째니까 약분할 거 약분 다 하면 10의 7제곱만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7이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재미없죠? 졸리고? 그래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이제 5번.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fx라고 할 거래요. 소수 부분만 떼서 그걸 fx라고 할 거래. 그래서 f20을 물어봤어요. f20이라는 건 다시 한글로 쓰면 뭐다? 로그 20의 소수 부분이다. 로그 20의 소수 부분은 뭘 것 같아요? 거꾸로 물어볼까? 로그 20의 정수 부분은 얼마예요? (20은) 몇 자리 숫자야? 다시 20의 유효 숫자 뭐예요? 2.0 10의 거듭제곱 뭐와요? 10의 1제곱이 오겠지.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이에요. 소수 부분은 저기서 1 빼면 되죠. 저기서 1을 뺀다는 건 결국 뭐 만드는 거야? 진수를 유효 숫자만 남겨놓고 다 없앨 거란 이야기예요. 1을 뺀다는 건 진수 10으로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죠? F300이래요. 로그 300의 소수 부분이야. 얘 얼마일 것 같아요? 로그 300의 소수 부분 얼마? 300의 유효 숫자 뭐라고요? 3.00이잖아. 소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라는 건 다시 맨 처음에 했던 거 생각해봐요. 783 유효 숫자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운 게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에요. 숫자의 구조만 나타내는 게 유효 숫자잖아.
물어보고 있는 게 뭐라고? 소수 부분이었다고. 그러니까 유효 숫자에 사용 로그 달아놓은 게 누구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오는 숫자가 아무리 큰 숫자여도 얘 찾을까요? F5000이야. 로그 5000의 소수 부분이에요. 얼마예요? 로그 5 되겠지 그냥. 유효 숫자에다가 상용 로그를 달아놓은 게 소수 부분이라고요. 그죠? 얘는 로그 3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3개 더하래요. 로그 2랑 로그 3이랑 로그 5 더해보래요. 다 더하면 뭐 돼요? 다 더하면 로그 2랑 3이랑 5를 곱해서 30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죠.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2하고 로그 2랑 로그 5는 더하면 얼마야? 로그 2 더하기 로그 5는 1이죠. 이걸 그냥 1 더하기 로그 3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뭐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겠죠. 오케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야기였고요. 합쳐진 걸 봐야죠. 이 사용 로그라는 게 왜 쓰이게 됐는지를 굳이 찾아보자면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제 내가 말한 옛날은 아주 옛날에 막 이렇게 뭐지? 그리스에 살고 있는 귀족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하늘이나 쳐다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별이랑 별 사이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잴 때 산수하고 싶은데 단위가 너무 큰 거야. 숫자가 너무 커. 그래서 상용로그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더 그 숫자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3의 30제곱 계산 안 해봤죠? 나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3을 어떻게 30번 곱해? 그런데 대충 이게 어느 정도 큰 숫자일지도 우리는 감이 안 오잖아요. 상용록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상용록을 이용해서 이런 미친 산수 곱하기 여러 개 해야 돼. 아니면 뭐 단위가 엄청 큰 숫자야. 혹은 뭐 단위가 엄청 작은 숫자야. 이런 것도 상용록을 가지고 나타내면 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지만 13자리 숫자야. 13자리면 공이 12개가 와서 붙어야 되거든요. 산수 하다 보면 하나 빼먹겠죠? 사람 손이니까 빼먹을 거라고.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걸 상용록을 씌우면 13이라는 아주 간단한 숫자를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용록을 많이 이용했던 건데 다시 이거요. 3의 30제곱. 얘가 몇 자리 수인지 그리고 가장 큰 자리 숫자. 가장 큰 자리라는 건 맨 앞에 오는 숫자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찾는 방법은 뭐냐면 3의 30제곱이라는 숫자를 이제 x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로그 x가 얼마인지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 나름대로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을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을 보면 이게 몇 자리 숫자구나. 10의 몇 제곱이 붙었구나를 알 수 있을 거고 소수 부분을 보면 이것의 유효 숫자가 대충 얼마쯤 되는 거구나를 알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런 건데 로그 x라는 건 이거랑 같은 거고요. 30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생겼겠죠? 이 목소리가 어떻게 졸리냐고.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30 곱하기 로그 3은 문제에 나와 있죠. 0.4771 계산하면 계산 못하겠어. 니들은 손으로 하셔야 돼요. 14.313 이렇게 생겼대요. 얘한테 상용록을 씌우면 14.313이라고 대충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럼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14예요. 몇 자리 숫자란 이야기예요, x가? 15자리 숫자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3을 30번 곱하면 15자리 숫자가 된대요. 이거 해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감이 안 오잖아요. 몇 개를 곱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5자리 숫자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15자리 숫자도 소수 부분이 313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쳐다보고 유효 숫자가 대충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로그 1은 얼마죠?
뭐 왜? 로그 1 얼마야? 0이지. 야, 진수가 1인데 빵이지. 로그 2는요? 저기 나와 있죠. 0.3010이라고. 로그 3도 나와 있어요. 0.4771이라고요. 로그 4는 얼마예요? 아까 했잖아. 얼마야? 0.6020. 표 찾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어진 게 이거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 거야. 로그 5는요? 어떻게 찾는다고? 1에서 로그 2를 뺀다고요. 그죠? 0.6990. 로그 6은요?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해요. 그죠? 이 둘이 더해서 0.7781. 로그 7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기억하니? 이거 아까 뭐였는지 찾아봤는데 8. 나중에 필요하면 나오겠죠. 로그 8은요? 이거 3배. 2에서 적으니까 0.9030. 로그 9는 요거 2배. 0.9542. 로그 10은 1.0000. 그래서 혹시 이거 나오면 다시 1로 바뀌겠죠. 아무튼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뭘 찾을 수 있냐면, 내가 어떤 숫자에다 상흔옥을 씌웠더니 소수 부분이 313이라고 나왔다는 거야. 그럼 이 0.313이 대충 어디쯤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0.313은 0.3010이랑 4771 사이에 들어있죠. 그럼 봐. 유효 숫자가 2인 녀석은 소수 부분이 0.3010이야. 유효 숫자가 3인 녀석은 0.4771이야. 근데 내가 찾은 숫자는 0.30313이래요. 유효 숫자가 2하고 3 사이 어딘가에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X라는 녀석 유효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우린 모르지만 맨 앞에 오는 숫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다. 2라는 건 알 수 있다. 2.땡땡땡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야. 왜? 소수 부분이 313이고 소수 부분이 313인 건 3010이랑 4771 사이에 껴있으니까 유효 숫자도 2하고 3 사이에 있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맨 앞에 오는 숫자가 2일 거고 2 뒤에 10의 거듭제곱으로 14제곱이 올 거니까 15자리 수이고 가장 큰 자리수는 2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대충 어느 정도 스케일의 숫자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막 자리수는 뭘 것 같아요? 이 3의 30제곱의 제일 마지막 자리수. 제일 마지막 자리수 뭘 것 같아요? 이거 실제로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왔어요. 백석고 시험에 나왔나? 몇 년 전에. 마지막 자릿수. 이거는 상용로그랑 상관없어.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나왔을걸? 3의 거듭제곱이야. 3, 9, 7, 1. 3, 9, 7, 1. 3, 9, 7, 1. 3을 계속 곱하면 1의 자리는 순환되는 거잖아요. 3, 3, 3, 9, 3, 9, 27, 3, 7, 21. 3, 9, 7, 1, 3, 9, 7, 1. 4개씩 돌잖아요. 그래서. 알죠, 뭔지? 기억났죠, 이제? 나머지 2니까 9겠죠. 1의 자리 숫자는 9일 거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 사이에 있는 숫자는 알아낼 방법이 없고 그거 이제 컴퓨터에 맡겨야죠. 비슷한 걸로 이제 7번 갑니다. 이번에 뭐 찾으래요? 3분의 1의 30제곱이래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 녀석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자리인지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누구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얘도 상용록을 씌워서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 살펴봐라, 그런 얘기구나 라고 눈치를 채야 되고, 그래서 상용록을 씌울 건데, (3분의 1의 30제곱이에요) 얘를 y라고 할까요? 그래서 로그 y를 찾을 거야.
그럼 로그 3분의 1에 30제곱이죠. 이거 밑을 3이라고 하면 지수가 뭐 돼야 돼요? 마이너스 30 돼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로그 3 이렇게 생겼겠죠. 계산은 뭐 돼요? 마이너스 14.313 되겠죠. 아니 30 로그 3이 이거였으면 마이너스 30 로그 3이니까 이거겠지. 그죠?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5라고요. 소수 부분이 얼마라고요? 0.687이라고요. 313 아니고 313은 0보다 작은 소수 부분이잖아요. 계산한 결과가 이거지만 아이 정수 부분이 15라고 해놓고는 소수 부분을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 소수 부분은 0.68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죠. 그죠? 1대 와서 얘 줘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5네. 소수점 안에 몇 번째 자리? 15번째 자리. 음수일 땐 그대로 가는 거니까.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 누구겠어요? 687은 어디 들어있니? 여기 껴있잖아요. 0.687은 6020이랑 6900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앞에 오는 숫자 누구였을 거다? 4였을 거다. 4점 얼마였을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얘는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예제 8번하고 예제 9번인데 요건 약간 어려운 소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주 옛날에는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좀 어려운 게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제 8번, 예제 9번 이렇게 두 개까지만 하고 공부할 시간을 드릴게요. 예제 8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로그 머식이랑 소수 부분이 같도록 이에요. 소수 부분이 같대요. 예제 9번도 눈으로만 빨리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예제 9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상용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 두 가지인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이런 종류의 문제도 있고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런 종류의 문제도 있거든요. 실제로 다 소수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 소수 부분이 같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라고 했지만 소수 부분을 찾으러 가시면 안 돼요. 소수 부분을 찾으면 안 돼요. 얘도 지 나름대로 정수 소수 있겠죠. 얘도 지 나름대로 정수 소수가 있겠죠.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뭐냐면 로그 A와 로그 B를 그냥 통째로 빼버리라는 거예요. 얘도 지 나름대로 정수 소수 있고 정수 소수 있는데 둘이 통째로 빼면 어때요? 소수 부분 날아가겠죠. 똑같으니까. 뭐만 남아요? 정수 부분만 남아요. 그래서 소수 부분 둘이 똑같대. 그럼 빼서 정수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밑에 있는 거는요. 로그 A랑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소수 부분을 찾으러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는 둘이 더하면 되죠. 로그 A와 로그 B를 더하면 뭐가 돼요? 정수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오케이? 이제 대신에 얘는 소수 부분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도 원래 정수인 애고 얘도 원래 정수인 애야. 그래서 둘이 더하면 정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아니라 0이죠. 그래서 이제 더해서 정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찾아서 빼야 되는데 어쨌든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지만 소수 부분을 찾으러 가시면 안 되고 통째로 더하거나 통째로 빼서 정수다 이렇게 푸셔야 되고요. 책에 표시만 좀 하고 갈게요. 그 예제 8번 있는데 보시면
예제 8번 있는데 밑에 보시면 바이블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여기 밑줄 하나 그어 둘게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으면 통째로 빼서 정수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문제 예제 9번에 보시면 예제 9번에 써 있는 이 말은 개소리. 이렇게 보시면 큰일 나요. 손으로 쓰세요. 이 말을 쓰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여기엔 뭐가 써 있어야 정상이냐면 로그 A와 로그 B의 똑같은 걸 또 쓰고 있네. 소수 부분의 합이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안 어울리는 소리 여기 써 있다고요. 지금 밑에다 쓰세요. 합이 1이다 라고 하면 로그 A 더하기 로그 B가 정수라는 사실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단 소수 부분의 합이 0인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서 그 예제 9번에 나와 있는 상세풀이는 추천하지 않는 풀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풀이도 다른 걸로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제 8번부터 두 개만 하면 돼요. 조금만 힘을 내. x가 10 이상이고 100 미만이래요. 로그 x 제곱이랑 로그 x분의 1 소수 부분이 같대요.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건 뭐 하라는 이야기다? 빼면 정수다. 빼면 정수다. 그지? 그럼 일단 로그 x의 범위부터 생각해 보면 10 이상이고 100 미만이니까 로그 x 자체는 1 이상이고 2 미만 되겠죠. 다시 말해서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1로 이미 확정이죠. 1점 얼마란 이야기니까. 그리고 그 뒤에 소수 부분이 따라와요. 이 소수 부분이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죠? 근데 로그 x 제곱은요. 이건 그냥 2 로그 x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2 더하기 2알파 이렇게 생겼겠죠. 로그 x분의 1이면 마이너스 로그 x랑 똑같죠.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거든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이거 소수 부분이 2알파인가?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소수 부분이 2알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아니야? 언제 아니야? 알파가 0 이상 1 미만이야. 2알파는 0 이상 2 미만이야. 그지? 알파가 0.5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알파가 0.6이야. 2알파는 1.2잖아요. 소수 부분은 0.2여야 돼요. 2알파에서 1 빼야 된다고요. 별로야? 아무튼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알파란 녀석이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0.5보다 커버리면 2배를 했을 때 이 2알파 전체가 소수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1보다 커지면 안 되잖아. 소수 부분이라는 건 언제나 1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파가 0.5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귀찮다고요. 그래서 귀찮으니까 그렇게 풀지 말라고 하는 거야. 통째로 푸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고 이 녀석이 소수 부분 뭔지 몰라 있겠지. 이거 소수 부분 뭔지 몰라 있겠지. 그냥 어쩔 거라고 통째로 뺄 거라고요. 통째로 빼면 알아서 똑같은 소수 부분은 날아갈 거잖아. 우변 쳐다보면 누가 남아요? 3 더하기 3알파 이렇게 남죠? 얘가 뭐라고? 정수다 그 얘기라고요. 3은 원래 정수잖아. 3알파만 정수면 되겠네. 알파의 범위 0에서 1 사이
3알파의 범위 0 이상 3 미만 3 더하기 3알파의 범위 3 이상 6 미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 누가 있어요? 3하고 4하고 5하고 있죠. 3 더하기 3알파가 3인 거, 4인 거, 5인 거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요. 즉 3알파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알파가 0이거나 3분의 1이거나 3분의 2거나. 그럼 로그 x가 1 더하기 0이거나 1 더하기 3분의 1이거나 1 더하기 3분의 2란 이야기겠죠. 그럼 x는 10의 1제곱이거나 10의 3분의 4제곱이거나 10의 3분의 5제곱이다. 그런 이야기죠. 저걸 만족하는 x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걸 다 곱하세요면 얘네들 다 곱하세요. 그 얘기가 되는 거겠지. 어렵다. 그죠? 응? 다시 보면 이거예요. 얘랑 소수 부분이 같다고 했으니까 통째로 빼 생각하시면 되고 빼서 정수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뒤에는 산수하는 거잖아. 그죠? 알파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라는 거 가지고 풀어보시면 되고요. 9번도 푸는 건 비슷해요. 똑같이 x의 범위가 10 이상 100 미만이야. 그러니까 로그 x는 1 이상 2 미만이고 로그 x 1 더하기 알파예요. 알파는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근데 로그 x의 소수 부분이랑 x 세제곱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소수 부분 찾으러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로그 x랑 로그 x 세제곱이래요. 얘는 3 로그 x니까 3 더하기 3알파 이렇게 생겼겠죠. 통째로 더할 거라고요. 더해보면 4 더하기 4알파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정수더라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그럼 알파가 0 이상 1 미만 4알파는 0 이상 4 미만 4 더하기 4알파는 4 이상 8 미만. 이 안에 들어있는 정수는 4, 5, 6, 7 4 더하기 4알파는 4, 5, 6, 7 4알파는 0, 1, 2, 3 알파는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x는 1이거나 4분의 5거나 2분의 3이거나 4분의 7인데 이 중에 얘는 안 돼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이 녀석은 소수 부분이 0이어서 안 돼요. 로그 x 세제곱 찾아볼까요? 그냥 3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3배 하면 3이에요. 요거 3배 하면 4분의 15 3배 하면 2분의 9 요거 3배 하면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수 부분들을 찾아서 더해보면 이제는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소수 부분이 0이잖아요. 둘 다. 그래서 더하면 정수가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빼셔야 돼요. 요거 3개가 로그 x로서 가능한 숫자 3개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물어보고 있는 건 소수 부분이 될 수 있는 수들의 합을 구하세요니까 x는 10의 4분의 5 10의 2분의 3 10의 4분의 7 이런 녀석들이 되겠죠. 뭐야 로그 x 이거구나. 이거 구하세요네요. 그렇죠? 아무튼 통째로 더해서 정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에 있는 예제 두 개는 상용 로그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서 문제 풀어도 상관없거든요. 앞에 있는 6번 문제, 7번 문제가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상용 로그에서 RPM에도 보시면 지금 방금 풀었던 예제 두 개는 그 28쪽, 29쪽에 가면 나와요. 어려운 유형에 들어있다고요. 유형업에 가시면 유형 19번, 유형 20번 그게 지금 방금 한 예제 8번, 9번이거든요. 그 앞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 사용 로그에서 필히 알아야 되는 문제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예제 두 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두 개 말고 앞에 있는 것들은
꼭 문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하셔야 될 건 예제 8번, 9번은 빼고요. 예제 4번부터죠. 예제 4번부터 예제랑 숫자 바꾸기. 예제 7번까지요. 그거 하고 계시면 다른 거 문제 풀 거 드릴게요.